안녕하세요. 마음의 벽TV 박지호 교수입니다. 어, 실로 거의 한 7, 8개월 만에 새로운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바쁜 일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떤 컨텐츠를 올릴까를 생각을 하다가 가장 요즘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려고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자녀의 게임 생활 관리해주기 라는 제목으로 학부모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게임을 하게 하시나요? 게임은 악입니까? 혹은 필요 악입니까? 아니면 유용한 어떤 도구입니까? 부모님과 자녀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서 균형 잡힌 심리학자로서의 생각을 전해드리고 자녀의 게임 활용이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녀의 게임 생활 관리해주기 첫 번째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게임은 중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여러 포스팅에서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HCN과의 인터뷰에서도 게임은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쪽에서는 인기가 없는 연구자일 텐데요. 게임은 과하게 사용하면서 이로 인해 생활이 무너지면 중독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게임 중독으로 상담도 하고 연구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 게임 자체의 중독성도 문제지만 이용하는 개인의 자기 통제력이 중요한 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중독 매체, 중독 물질의 종류를 살펴보면 마약과 같은 경우에는 원샷, 원킬이라고 쓰여 있는데 한 번만 손을 대면 중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법으로 관리해야 될 어떤 그냥 악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을 악으로 물들이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악마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술 같은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 같은 것은 이제 건전음주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건전음주라는 것이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심하게 사용하면 중독되는 그런 물질인 거죠. 또 여러분 행위 중독 중에 이제 성 관련된 중독도 있는데 성은 인류가 뭡니까 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행위이면서도 그래서 중독이 아니고 건강하게 이렇게 서로를 친밀감을 교류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으면서도 심하면 또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중독의 매체나 어떤 행위들이 이게 중독성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게임은 어떤 포지션에 있냐는 겁니다. 게임이 어떤 포지션에 있냐면 게임의 중독성을 살펴보면 최근에 제가 이제 예전에 게임 중독 자료들을 쭉 다시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게임은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 적당히 사용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게임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가 높거나 혹은 반대로 스트레스가 높을 때 게임을 많이 하거나 이럴 거라고 보았는데 이 반대인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어떤 경우가 그러냐? 자기 통제력이라는 변인이 조절 변수로 작동을 해서 자기 통제력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 적당히 게임을 사용하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이 과하게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면 이 게임 중독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조금 보완된 관점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게임은 건강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어떤 개인에게는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건강한, 정확한 견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녀의 게임 사용 관리 요령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학업 등 정해진 과업을 마친 후에 보상의 형태로 게임을 일정 시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게임을 왜 줄이고 싶으세요? 공부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것을 강화물로 활용해서 별로 이렇게 습관화되지 않는 공부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 게임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학업 관련 결과물의 질이나 양에 따라서 게임을 그러니까 학업 관련 결과물을 아주 잘했다, 또 많이 했다 이랬을 땐 게임 시간을 조금 늘려준다든지 저렴한 어떤 아이템, 게임 아이템 같은 걸 좀 사준다든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스킨 같은 거를 사는 어떤 게임 머니 같은 거를 일부 어머니 아버지가 결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게임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뭐 게임 머니, 스킨 이런 용어들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살펴보시고 게임 관련 유튜브도 살펴보시면서 게임에 대해서 부모로서 감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자녀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와 깊은 신뢰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듯이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심리학 원리 하나를 설명을 드릴 텐데 프리막의 원리, 사람 이름이죠. 프리막이라는 사람이 만든 원리인데 제안한 원리인데 이 원리에 따르면 보상이 되는 재미있는 활동을 유익하지만 흥미는 떨어지는 활동 뒤에 광화물처럼 사용하면 유익한 활동을 하는 습관을 강화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또 쉽게 말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이런 약속을 맺는다면 공부하는 습관을 게임을 활용해서 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황금알을 낳는 우리의 배를 가지 말 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게임을 지도할 때의 황금률은 게임을 줄이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해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는 바로 오리입니까? 거위입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 오리는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겠죠. 진정으로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모를 찾지 않고 다른 곳에 의뢰를 하다가 큰 일들이 벌어지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이제 학폭위를 열어야만 한 어떤 따돌림을 받거나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부모를 찾아가지 못한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게임은 물론 어떤 모든 자녀의 문제 행동을 통제함에 있어서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해칠 만큼의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황금률처럼 지키셔야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을 희생할 정도로 게임을 통제하려 든다면 더 큰 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게 믿거나 말거나지만 실제 사례일 가능성이 높은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중학교에서 전교 2등을 하던 게임을 좋아하는 중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이 게임만 끊어주면 전교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게임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컴퓨터를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성적이 더 떨어지면서 부모와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부모한테 더 반항을 하고 이러면서 성적이 더 안 좋아졌던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친구가 전교 2등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던 좋은 어떤 활동이 바로 게임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끊어놨을 때는 오히려 더 성적이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서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게임을 중독으로 볼 것이냐, 중독이 아니라고 볼 것이냐에 대한 이슈와 게임을 사용하는 자녀의 게임량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마음먹TV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